내가 뭐 상상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뭐 계속 쓰면은 결국엔 이루어진다. 이거를 욕했던 제가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늘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로 다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31살의 나이셨어요. 31살의 나이에 한국으로 돌아오셨죠. 네. 그때 시기를 스스로 돌아보셨을 때 끌어당김이라든지 성취감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어느새 정신 차려보니 부모님 집에서 그냥 잠만 자는 그런 삶을 어느 순간 보니까 살고 있더라. 네. 그때 당시에 어떤 마음, 생각, 마인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바닥의 시기였. 가장 바닥. 예. 약간 시면 같은, 정말 시면. 저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게 계속 내려가는 네. 것 같은 예. 그런 순간이었고요. 철저히 고립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그동안 친구들을 만나고 주변 사회 관계들을 생기는 것들에선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 말씀드려왔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저는 적어도 한국의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고 해외에서 계속 쌓으면서 뭔가를 했던 것도 망했어요. 그러는 순간 저는 정신 차려보니 가족 빼고는 전부 다 이 연이 끊어져 있더라고요. 물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에게 이렇게 연락을 하고 다가오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제가 그 상황이 되니까 제가 또 끊어내더라고요. 네. 도저히 마주할 수 없었어요. 절대 저 스스로 동굴로 계속 들어갔죠. 뛰어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네. 근데 저는 아까 사업 실패한 것도 그렇고 당시 때는 진짜 몰랐어요. 근데 지금 저는 많은 변화를 거치고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성장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 시간들이 당시 땐 너무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지금 너무 감사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혼자 고립됐던 모두와 끊어졌던 그 시간도 저에겐 정말 지금 보면 의미가 너무 깊은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남들의 손때가 묻은 의견, 꿈 이런 것들 통해서 뭔가를 이뤘고 이게 아니구나 느꼈던 사람이란 말이죠. 뭐냐면 철저히 자기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들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건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대한민국 분들 거의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온전히 과연 얼마나 혼자 고민해보고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졌는가. 아마 대부분 그런 걸 갖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전 느낀 게 이 시간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엄청 성장을 위해선. 그리고 뭐 본의 아니게 그땐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당시 때 철저히 고립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가 아까 시면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계속 바다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데 그때 뭐 겉으로 보이는 표현으로는 뭐 맨날 자죠. 잠 자고 어쩔 땐 잠 못 자고 가만히 있고 가만히 뭐 TV 보고 가만히 핸드폰 보고 그냥 침대에서 거의 나오지 못한 그게 제 기준에서 되게 시면으로 계속 내려가는 순간이었거든요.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어디로 가는 걸까? 근데 그냥 여기가 바닥이구나 딱 디뎌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시면으로 가는 동안 또 사실 그냥 가지는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그때 제가 가졌던 가장 큰 퀘스천이 뭐였냐면 너는 이 삶을 왜 살아가고 있니? 저의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이었거든요.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내 존재의 의미가 뭐지? 제일 힘들었던 시면의 시간, 저는 그때 그 퀘스천과 가장 깊이 있게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내 아이덴티티를 찾고 싶다. 내가 이 삶에 존재하는 이유를 찾고 싶다로부터 바닥을 딛고 그때부터 저의 삶이 좀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혼자 온전히 고립됐던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힘이 되는 저의 이 집안, 베이스먼트입니다. 시면으로 끝없이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바닥을 딱 디디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거기가 정말 마지막 밑바닥이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도 바닥에 튀겨야 올라오는 거거든요. 예.
정말 한없이 떨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바닥에 닿아야 다시 올라올 수 있듯이 그런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이 시기를 양킹님께서 정말 한순간에 천지개벽을 하듯이 어떤 포인트가 팍 나타나서 순식간에 뭐 상황이 역전되고 인생이 역전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소한 것들을 위대하게 해 나아가면서 작은 성취감들을 얻고 오늘의 양킹님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양킹 채널을 운영하면서 컨텐츠를 만들 때도 제가 가장 중심에 담고 싶은 메시지가 작은 성취감이거든요. 그래서 제 채널을 보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저 친구가 영어 관련된 컨텐츠를 하지만 저 친구가 진짜 말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그걸 통해서 계속 작은 성취감과 이 꾸준한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구나. 그 뿌리가 이 시기입니다. 네. 네. 당시 때 그 시면을 딛고 이제 바뀌자 했지만 역시나 뭔가 뭐 갑자기 크게 바뀌는 건 없었고요. 또 당시 때 제가 가장 크게 겪었던 어려움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 주변 사람들은 이미 한국 사회에서 꽤나 높은 위치, 그러니까 높은 연봉과 높은 사회적 지위를 많이 갖춘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다 잃다 보니까 이 갭이 너무 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사실 무너져 있는 사람은 작은 것부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빨리 갖고 싶은 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수순에 맞지 않은 굉장히 막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무조건 실패하거든요. 네. 실패가 반복되니까 성취감은 계속 안 생기고 자존감이 계속 내려가면서 바닥에 갔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던 제가 지금 말씀하다 보니까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게, 그렇게 인지부조화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수순을 안 지키는 어떤 저의 이고만 강한 상태에서 시면으로 내려가면서 이런 옷, 먼지 같은 것들이 계속 벗겨졌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계속 하나씩 벗겨지면서 딱 바닥에 닿을 때쯤에 정신 차리고 이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라고 바닥을 디뎠던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왜냐면 제가 처음 그래서 한 게 밖에 나가는 거였어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심연에서 벗어나서 다시 바깥 세상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 마사지사 또는 테라피스트로 일을 하기 시작하셨죠. 네. 좋아하는 일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안 될 이유만 찾다가 이제는 되는 이유들을 찾기 시작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킹님의 한번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작은 실천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의 크기, 범위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직 활동도 찾아보기 시작하고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근데 뭐 그러다 보니 제가 마사지를 쭉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좋아하는 일로 기술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거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해외에서 마사지를 할 때도 마음속에 가졌던 게 이렇게 해외에선 열심히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사용하되 한국에 가서는 뭐 약간 암묵적으로 하지 말아야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예를 들면 거기서 우리 엄마 친구 만나면 어떡하지? 내 아는 후배 만나면 어떡하지? 거기 가서 어떻게 내가 이거 하겠다고 하지? 장벽들이 엄청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결심하고 한 번에 못했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생각이 바뀌어가는 과정 중에서 그 아침 조깅하고 계속해서 그냥 사소한 것들을 해내는 게 또 그게 근육이 되나 봐요. 그런 행동의 근육이.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계속 그렇게 안 될 이유 찾으면 아무것도 못해. 너 이렇게 가벼운 것도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지금부터 되는 이유, 하는 이유, 해야 하는 이유에만 집중하자 해서, 그래, 나 마사지 열심히 했고 마사지 좋아해. 해외에서 마사지 하면서 아쉬웠던 게 뭐였어? 언어 소통이 아쉬우니까 좀 그 디테일 때문에 아쉬웠잖아. 한국에서는 한국어로 얘기할 수 있어. 얼마나 좋아. 가자 해서 결정한 게, 제가 태어나서 그 전까지 딱 한 번 마사지를 받아봤는데요. 그 마사지사 하기 전에. 그게 대학교 때 엄마가 마사지권을 하나 끊었는데 엄마랑 같이 가보자 해서 간 곳이 한 곳 있어요. 거기가 기억나서 거기로 갔습니다. 어머니와 갔던 곳으로. 네. 예전에. 네. 오. 거기 가서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나름 이제 이력서 뽑아서 이제 갔는데 사장님이 놀랬어요. 왜냐? 놀라죠. 네, 이렇게 놀라시죠. 젊은 애 이력서를 이렇게 들고 왔다라, 이 모든 게 특이한 현상이었을 거예요. 지금 되돌아봐도. 네, 그렇게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가 이제 양킹 채널이 시작이 되었죠. 네, 맞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채널이 뭐 잘 컸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정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정말 수많은 또 좌절과 멘탈이 나가고 그만할까 나랑 안 맞나 이런 생각도 많으셨을 거고요. 양킹 채널의 양킹님으로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네,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양킹 채널을 한 지는 거의 한 5, 6년이 됐는데 이 과정 중에서 정말 업앤다운이 많았고요. 무엇보다 가장 쉽지 않았을 때가 처음에 뭔가 생성될 때였을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당시 때 비슷하게 시작했던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비슷하게 성장하시다가 많이들 그만두셨거든요. 제가 그렇게 심연에 힘들었을 때 나는 왜 살지? 내가 원하는 건 뭐지라고 했을 때 제가 정말 찾고 싶었던 게 이 삶의 이유 그리고 이 세상에 내 존재의 이유였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세상에 내 존재감을 알리고 싶고 내가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가 제일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보다 우선시된 목적이 저에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양킹 채널은 그 중심으로 여기까지 계속 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덕분에 그리고 또 그거를 제가 중심에 꽉 쥐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도 알아봐 주시고 또 이걸 응원해 주신 분들이 제 구독자분이 되어 주시고 또 지지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이런 고민들을 끝도 없이 하고 계시는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들이 자꾸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기존의 경험 때문에 형성된 본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부정적이지? 왜 이렇게 비관적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아마 되돌아보시면 지금 그 전에 겪었던 나의 경험들이 부정적이고 위험하고 치명적인 그런 안 좋은 경험들이 많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본능이 발동한 것 뿐입니다.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이러기 싫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지하세요. 먼저 이건 그 전에 경험들이 쌓여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구나. 근데 나는 이게 아닌 좀 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을 하고 싶어. 그러면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능동적으로라도 인위적으로라도 좋은 경험을 만들어줘야죠. 그 부정적인 거를 덮어서 아예 잠식할 수 있을 정도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경험을 만드셔야죠. 이게 다시 말하면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쉬운 마음으로 들어가니까 나 왜 안 돼? 포기해 이러는데요. 이거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됐던 나의 무의식, 잠재의식에 셋업된 것들을 바꾸려면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근데 결정했으면요. 그렇게 하셔야죠. 결정한 거잖아요. 결정하시고 결정하는 걸 행동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결정하지 마세요. 그냥 느낌이 좀 든다고 나 저거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요 우리 뇌가 진짜 헷갈립니다. 우리 주인이 이 사람은 결정한 거를 잘 안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원하는 것들을 진짜 결정하고 결정한 건 힘들 수 있어요. 그치만 해낼 거라는 마음으로 계속 밀고 나가주세요. 그러면 그 경험들이 쌓이면서 내 무의식이 조금씩 뒤틀리고 바뀌기 시작할 거고요. 내 잠재의식이 바뀌면요. 잠재의식에 따라서 행동은 그냥 결과로 바뀝니다. 확언하는 거나 100번 쓰기 이런 거 제가 시크릿 이런 책들 제가 그거 다 욕하던 애였어요. 그거 뭐 하는 짓이냐? 비효율적으로 뭐 하는 짓이냐? 논리적이지도 않다. 이랬던 제가 요즘에 그거 다 하고 있거든요. 내가 상상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계속 쓰면은 결국엔 이루어진다. 이거를 욕했던 제가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늘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로 다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아셔야 되고요. 단적인 예로 내가 100번 쓰기를 한다. 근데 100번이 계속 안 써져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러니까 100번 쓰는데 안 써지고 안 돼. 그래서 이거 100번 쓰기 안 할래. 이거 소용없어. 이게 아니고 사실은 100번 쓰다 실패한 그게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원하는 건요.
찾기는 어렵겠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걸 하고 있는가는 구분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왜냐? 누가 뭐라 해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걸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들을 마주하고 그걸 결정하고 행동하는 삶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양킹님을 모시고 너무 많은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와 양킹님이 나눈 이 대화도 변함없이 아침 7시에 일찍이 업로드가 될 겁니다. 출근을 하시는 저희 구독자님들, 그리고 혹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고 퇴근길에 들으시는 구독자님들께 저와 오늘 양킹님이 나눈 이 대화들이 오늘 하루를, 그리고 내일 하루를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조금의 힘이라도, 그 다음에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셨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너무 좋은 말씀들 들려주신 양킹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데저텍이었습니다.